안녕하세요. 수학생 문진옥입니다. 오늘은 기하의 27차시고요. 공간 좌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제까지 배웠던 수학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좌표 평면에다 보통 그렸습니다. 자, 좌표 평면은 주로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두 개의 좌표축에 의해서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평면 위에 임의의 점 P, A, B라고 하면 X축에서의 요 위치가 A요, Y축에서의 위치가 B였었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얘기할 건 좌표 평면이 아니라 좌표 공간입니다. 자, 공간에서의 얘기인데요. 자, 이때는 좌표축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세 개의 좌표축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자, 좌표 평면에서는 평면이 하나만 생겼지만 좌표 공간에서는 좌표 평면이 3개가 생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공간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과 Y축을 먼저 그릴 텐데 걔네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립니다.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입니다. 그리고 높이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렇게 Z축입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개 축이 만나는 요 점을 원점 O라고 할 거고요. X축에서는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이고 Y축에서는 요 화살표 있는 방향이 플러스, 반대 방향 마이너스. 그 다음 Z축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자, 이 중에서 X축과 Y축에 의해서 생기는 평면. 자, 요런 평면을 우리는 XY 평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평면의 특징은 Z의 값이 0입니다. 자, 다른 녀석도 볼게요. Y축과 Z축에 의해서 생기는 평면은 바로 요런 평면이고요. 자, 요런 평면은 YZ 평면이라 하고, 그럼 뭐가 0일까요? X의 위치가 0인 녀석들입니다. 그 다음은 X축과 Z축에 의해서 생기는 요런 평면. 자, 요런 평면을 뭐 ZX 평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XZ 평면이라고 해서 못 알아들을 건 아니죠. 여하튼 약간 순환되게 ZX 평면이라고 얘기하고, 자, 요 녀석의 특징은 Y의 값이 0입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의 좌표는 뭐 이렇게 두 개 숫자가 나왔었죠. 왜냐하면 X축에서의 위치, Y축에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 두 개 숫자를 이용했고요. 자, 이제 얘기하고 있는 좌표 공간에서는 축이 하나가 이렇게 더 늘었기 때문에 축에서의 위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상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공간에서의 좌표는 보세요. 자, 만약에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X축에서의 위치가 A, 여기가 B, 그리고 높이가 C만큼 올라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위치가 C가 될 거고요. 그럼 이 녀석의 좌표는 A, B, C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맨 처음 게 X좌표, 그 다음 Y좌표, 그 다음 Z좌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표 축 위의 점들의 특징을 볼게요. 자, 좌표축 위의 점은 예를 들어 X축 위의 점을 볼게요. 자, X축 위에 이런 점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녀석의 좌표는 어떻게 읽을까요? X축에서의 위치는 A고 Y축에서의 위치는 0인 거죠. 그 다음 Z축에서의 위치도 마찬가지 높이가 없죠. 0입니다. 그렇다면 Y축 위의 점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예를 들어 이런 점. 자, 얘는 Y축에서의 위치만 있고요. X축에서는 양옆으로 가지 않죠. 0. 그 다음 B, 그 다음 Z의 좌표도 없습니다. 그 다음 Z축 위의 점을 보면 예를 들어 이런 점을 볼게요. 자, X축, Y축으로 움직인 거 없고 위로만 올라갔기 때문에 X축의 값은 같고, Z축의 값은 같고 나머지가 0입니다. 자, 이제 좌표 평면 위의 점의 특징을 볼게요. 좌표 평면 위의 점들은 자, 예를 들어 XY 평면 위의 점.
자, XY 평면이 여기였죠. 여기 위의 점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X축에서의 위치 A, Y축에서의 위치 B, 근데 위아래로 이동한 게 없죠. 그래서 0입니다. 자, XY의 좌표는 같고요. Z의 값이 0이 됩니다. 그 다음 YZ 평면에서의 점의 특징을 볼게요. 자, YZ라는 게 요 녀석이죠. 자, 요 녀석 위의 점은 결국 요런 점들일 겁니다. 자, 요 점의 위치는 X축에서의 위치는 0이고요. Y축에서의 위치는 B, Z축에서의 위치는 C입니다. 즉 Y좌표, Z좌표는 존재하고 X좌표가 0이죠. 자, 그 다음 ZX 평면 위의 점들을 볼게요. 이제 패턴 알겠죠? 자, ZX 평면은 요런 평면입니다. 자, 요 평면 위의 점은 예를 들어 요런 점이 되겠죠? 자, 요런 점. 자, 요런 점의 특징은 X좌표 존재하고 Z좌표 존재하는데 Y좌표가 0입니다. 요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자, 문제 풀면서 공간 좌표 읽는 방법 좀 연습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는데요. XYZ 축에 대해서 직육면체가 이렇게 턱하니 붙어 있네요. 자, 4개 점 딴딴딴딴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A점은 요 점이네요. 자, 요 점의 좌표는 X축의 위치는 2, Y축의 위치는 0, Z축의 위치는 5가 되는 거죠. 자, 요 점은 지금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 게 없는 거죠. 자, 평면 위의 점입니다. 자, B점의 좌표는 뭐, 2, 3, 5, C의 좌표는 C가 여기 있는 거네요. 자, 얘가 지금 YZ 평면 위에 있습니다. X는 0이고요. 3, 5, 그 다음 F는 2, 3, 0이 되는군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걸 한번 풀어볼게요. 좌표 공간의 점 2, 4, 1에 대하여 뭐 수선의 발, 대칭 막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2, 4, -1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2, 4, 하고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 칸 내려가는 거죠. 여기가 2, 4, -1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가 그려지겠죠. 자, 요런 녀석에 대하여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가 될까요? 바로 여기가 됩니다. 여기. 즉 2, 0, 0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것 같나요? 네. 이거 사실은 3수선의 정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XY 평면의 수선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여하튼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자,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Y축에 수선을 딱 내리면 바로 여기입니다. 직육면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0, 4, 0.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죠, 여기. 그래서 0, 0, 1이 됩니다. 자, 4번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가 될 거고요. 2, 4, XY 좌표가 살아있고 Y 좌표가 0이 됩니다.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여기고요. 결국 Y좌표, Z좌표 살아있고 X좌표가 0입니다. 요 녀석의 특징은 Z가 0, 요건 중요합니다. 요거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줍니다. 자, 요 녀석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결국 요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X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네요. 2, 0, -1입니다. 자, 그 다음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X축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대칭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X좌표는 가만히 있고요.
나머지의 부호가 바뀝니다. 보세요. y도 반대편이죠. z도 반대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 부호가 될 거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렇게 반대편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y의 값은 그대로 4고요. 나머지 부호가 바뀝니다. 보세요. x도 반대편이죠. z도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 z축에 대한 대칭은 이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z값 그대로 나머지 부호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10번부터 볼게요. xy 평면의 대칭인 점. xy 평면 요 평면이죠. 요 평면에 대해서 대칭한다는 얘기는 그냥 수선의 발이 아니라 이렇게 뚫고 요만큼 다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xy 좌표는 그대로, 4는 그대로, 그리고 아래 있던 게 위로 올라가니까 1입니다. 자,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하면 yz가 요 평면이죠. 대칭하면 결국 y랑 z는 가만히 있고 요 반대편이기 때문에 x좌표만 반대부호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제 느낌이 오죠. 이렇게 되고 여기가 반대부호가 됩니다. 원래 대칭은 그 기준이 되는 녀석은 그대로고요. 나머지가 반대로 바뀌었었죠. 자, 그 다음 원점에 대한 대칭은 완전히 반대편. 자, x축도 반대편, y축도 반대편, z축도 반대편. 따라서 부호가 다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볼게요. 자, 원래 요 녀석을 yz의 평면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그럼 뭐가 바뀌나요? y랑 z 값은 가만히 있고 x가 바뀌어줄 거고요. 자, 요 녀석을 다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최종 몽땅 바뀌겠네요. 자, 오늘은 좌표 공간의 특징과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